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역사. 자, 21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방 군사 교육 관리 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서 핵심은요. 자, 지방자치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교육 지도에서는요, 능력을 중요시한다라는 점. 요 키워드를 좀 보시면서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지방인정제도입니다. 자, 전국을 이제 평안도를 비롯해서 경상도까지 8개의 도로 나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구를 파견하느냐? 자, 수령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각 지역마다 파견하는 지방 관리, 중앙에서 보내는 지방 관리를 말하는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팔도의 대표자, 바로 관찰사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중앙에서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중앙에서 보내기 때문에 지방 실정을 알까요? 네, 모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은 또 뭐냐면, 요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상피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사는 곳이 옛날에 제가 삼척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척이 여기 있는데, 자, 제가 만약에 이제 한성에서 이제 삼척 출신으로 이제 삼척 출신에 있었던 관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자 출신 지역은 못 가게끔 해요. 왜냐? 이 곳으로 가면 혹시나 지방 관리들과 함께 부정부패나 반란을 일으킬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출신 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을 상피제라고 불러요. 자, 이런 관찰사나 좀 이따가 말씀드린 이런 수령이나 똑같이 지방 관리로서 상피제의 형식에 따라서 자기 출신 지역은 파견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팔도 아래는요, 이 각 지역을 군과 현으로 나눠요. 그래서 지방 군현에 바로 수령이라고 하는 지방 관리를 파견합니다. 자, 그러면 수령이 뭐냐? 하나씩 볼까요? 교과서 118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이야기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령은 어떤 일을 했나요? 자, 그럼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요거 읽어보십시오. 자, 읽으셨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줄쳐야 될 것은요, 바로 지방에 파견한 현관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늘 흔히 혹시 들어봤을까요? 사또라는 말 들어봤죠? 바로 사또라는 말이 수령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수령의 역할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일단 줄칩시다.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교육을 장려하고, 재판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훈련하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행정과 사법, 군사적인 임무를 모두 관장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물론 이 국왕이 이제 임명을 한 관리를 지방에 보내는 사람들을 수령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했던 지방 관리를 수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파견이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고려시대만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이 고려시대 때는요, 이제 향, 부곡, 소를 군현으로 신격을 시킵니다. 자, 이게 뭐냐? 향, 부곡, 소.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바로 공주, 명학, 소. 그 다음에 처인, 부곡. 이 세 곳은요, 사실 세금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과 향, 부곡, 소 간의 세금 부담한 거에 대한 공평성이 혹은 평등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행정구역을 일반 행정구역으로 습격시킴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세금을 부담내는 데 있어서 공평해졌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는 적진 않았지만 고려시대 때는 수령을 일부만 보내요. 자, 그치만 조선시대 때는 수령을 모두 다 파견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자, 그리고 수령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찰사처럼 이 각 지방의 출신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아무런 상관없는 관리를 보내기 때문에 이 수령의 실정을, 자, 지방의 실정을 모르는 수령들을 도와주기 위한 관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향리라고 부르고요. 향리는 지방에 살고 있는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방의 이런 상황이나 지방의 이런 모든 일, 지리적인 상황, 그 다음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는 향리들이 수령을 도와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수령과 뭐 이방, 예방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이 향리들이 서로 뭘 하냐? 이 손을 잡고 뭐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향촌 자치기구를 두어요. 그것을 바로 뭐라 부르냐? 유향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향소라고 하는 기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 중앙에서 올라온 수령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향리들이
괜히 뭐 예를 들어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자기 몰래 떼어먹고 나머지 세금이 안 걷어졌다 이런 식으로 비리를 저질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기구가 유향소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인데요. 자, 군사제도에서 우리가 간단히 알아야 될 것은 군역이라고 하는 일반 백성들이 언제쯤 군대 갈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우리 지금은 한 만 18세에서 한 만 19세, 한 성인 정도 되는 남자들이 보통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 때는 만 16세 이상부터 이제 16세까지의 양인들이 이제 양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일반 백성들이지만 여기에는 양반 그리고 양반들 중에서도 높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중인들 그리고 농민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까지 이란 모든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양인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일한 사람들이 군대를 복무를 하겠지만 자, 여기서도 양반, 중인, 평민들 중에서도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양반들은 신분이 높기 때문에 일부 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요. 자, 그리고 중인들은 이 사람들은 사실 이제 관리로서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관리 업무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리고 이 관리 업무가 곧 군대 업무다라고 판단을 했던 그런 인식하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평민들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복무는 주로 평민들만. 그리고 만약에 다쳐서 군대를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군대 못 가는 대신에 그냥 돈을 내라 하는 이러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과서 118페이지를 보시면 요거 봉수대를 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봉수대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된 봉수라고 하는 기기가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이 연기의 횟수, 연기의 양, 그 다음에 연기에 설치된 그런 걸 판단해서 외적들이 어느 정도 쳐들어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지방 기구가 그리고 이러한 군사 기구가 있었다는 시설이 있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군사제도 속에서 이러한 중앙오위라고 해서 자, 한양과 수도를 지키고 그리고 그 주변을 지키는 5가지의 군대가 있었다라는 거. 자, 이거를 좀 눈여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등용제도인데요. 자, 관리등용제도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과거, 음서, 천거. 자, 과거랑 음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천거는요. 여기서 지방 멀리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추천해보자 하는 것이 천거라는 제도예요. 헤이데이 체육대회 공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얘들아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자, 여기 과거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유교적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들을 선발하는 건 과거라는 건 다들 아실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문과, 무과, 작가로 분류된다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이런 과거 형식의 이러한 시험 방식을 제가 적어놨죠. 자, 그럼 요거 한번 교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요. 자, 교과서는 1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눈여겨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으셨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좀 줄쳐볼게요. 자, 어디서 줄치느냐? 자, 일단 문과라고 하는 시험에다가 줄쳐볼게요. 자, 문과라고 하는 시험은요, 일반적인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과 논술 능력을 시험하는 이라는 시험이 문과라는 시험이고요. 이 시험에 문과 시험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험 치르는 초시. 자, 그리고 그 초시 합격자들이 또 다시 보는 복시. 자, 그 다음에 복시로 이제 33명이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 33명이 누구 앞에서 시험을 치르냐? 바로 국왕 앞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이러한 전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시의 1등부터 33등에 따라서 별슬이 결정되는 이러한 시험을 문과라고 부르고요. 자, 근데 이 고려시대에는 없습니다만 이 무과라고 하는 시험이 신설이 됐어요. 이 무과라는 시험은 이 유교 경전과 무예 서적의 내용을 묻는 시험과 그 다음에 무예를 보는, 그러니까 이제 무술을 얼마 정도 잘하느냐 이에 대한 시험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초시, 복시, 전시를 거쳐서 최종 28명이 선발돼서 벼슬을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무과, 문과 이란 과거급제자 이란 사람들을 이제 관리를 선발하는 이란 과거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시험을 보는데요. 자,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지만 이 문과는 이 고려 무신정변 이후에 이러한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문과라는 시험이 신설이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과거의 시험의 원칙으로서 이 천민 이외의 일반 백성들, 소위 양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은 이 시간이 비교적, 특히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는데 시간이 비교적 없었던 평민들은 응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았던,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았던 양반들은 들만 응시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잡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이라고 해가지고 이 외국어 시험, 그 다음에 법률 시험, 그 다음에 의술 시험, 천문학 시험, 이런 4가지 분야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기술관으로서, 이 사람들은 양반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인으로서의 신분으로 고위 간직은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간직 속에서 상을 했던 이런 신분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서인데요. 자, 음서는요, 우리 고려시대 때는 음서가 과거보다 더 비중이 높았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음서가 이런 관직 진출자들에 한해서는 승진이 제한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재응시할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중요해요. 바로 이 이제 신분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그리고 개인의 지식이 더 우선시하다라는 점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제도인데요. 자, 이 교육제도는 저희가 유교적 교養과 능력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일단 어릴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자, 우리는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이 있다더라. 자,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대학교와 같은 최고 높은 등급의 교육기관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활동지에서는 서당이 이제 그냥 초급 교육기관이고, 그다음에 서당에서 배운 이제 사람들은 서울 지역에서는 사부학당,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향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뜻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이렇게 시험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졸업을 한 사람들은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들로서 또 관리가 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교육제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 OX 퀴즈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자, 조선전기의 제도를 고려제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 자, 14강 활동지를 참고해서 고려시대의 제도, 중앙과 지방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비교해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2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교실에서 뵙죠. 안녕히 계세요.